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요즘 TV 보거나 SNS 하다가 이 사람 누구지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예, 가상인간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인간.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게 뭐 금융회사 광고로 저는 처음 봤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그 관련된 그 벤처 기업 관계자를 제가 만나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는 그 전에 저는 알았는데. 아, 예. 이게 참. 실제로 나오니까 저도 네. 몰랐거든요. 못 알아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든 건지를. 네. 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보다 더 빠르셨네요. 사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예. 가상 캐릭터, 가상 인간이 새로 나온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예. 사실 이게 그 약간 의도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좀 숨겼잖아요. 예. 예. 먼저 광고부터 보여주고 나중에 이게 사실은 가상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뭔가 더 많이 서프라이즈를 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소개를 해서 굉장히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마케팅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접근 방식이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그만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만일 이제 그렇게 그만큼 그만큼 않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예.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 입장에서는 좀 격세지감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이버 가수 아담 할 때, 제작할 때 같이 그 회사에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사이버 가수 아담은 꽤 오래전입니다, 사실은. 그죠? 굉장히 오래됐죠. 예, 거의 초창기라고 봐야 되는데. 초창기인데, 예. 예. 지금 나온 캐릭터, 로지 캐릭터를 보면, 예.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사실은 최근에 나오는 가상인간은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기능들까지 같이 탑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벌써 기술 자체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확 느끼게 만든 캐릭터였어요. 저도 사실 좀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인물들을 본인들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캐릭터를 만들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은 실존 인물, 가장 비슷한 인물도 설정을 이미 해놓고, 네네. 그 사람들도 아마도 탤런트나 연예인으로 데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제작 방식은요. 예. 아주 옛날이라고 해도 아담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기술력은 달라도 그 기획 방식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가상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럼 캐릭터 구성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의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성격이라던가 아니면 개성이라던가 잘하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조사해서 최적화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도 그거에 맞춰서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조사들을 거쳐서 이렇게 묶여진 어떤 외모나 이런 모습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 아담은 모델이 원빈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오랜 기간의 리서치를 지금 해서 내놓은 일종의 작품이라고 보여지죠. 이 가상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지금은 이게 사실 작품이란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이버 인간이. 근데 지금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한 7,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근데 이게 대부분 어느 쪽에 쓰이냐면, 연예 매니지먼트 쪽이나 아니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 모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니면 무슨,
뭐 홍보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이걸 작품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산업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어진 존재들 같은 느낌은 들어요, 처음에. 지금 나온 거. 이 사람들은 뭐 사고도 치지 않고 24시간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왜 서도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뭐 노동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가상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시공간을 좀 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기저기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기본적으로 있죠. 거기다가 리스크 관리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광고주나 제작자들한테 선호할 만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만약에 하면 좀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연예인들이 사실 리스크 때문에 광고도 오히려 실패하거나 굉장히 좀 위험해지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뭐 이들 캐릭터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처음부터 뭐 관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캐릭터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이 좀 적다고 보는 측면이 있죠. 근데 신기한 것은 사전 리서치를 아무리 철저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싶은 거거든요. 사람들을 왜 좋아합니까, 이걸? 이게 큰 건 뭐냐면 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은 중요한 게 만드는 사람들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가 가상을 얼만큼 리얼하게, 그러니까 진짜로 받아들이느냐, 이 실감에 의해서 차이가 달라지거든요. 만들어졌는데 저게 전혀 내가 몰입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상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지금의 좀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에 일단 굉장히 익숙하고 뭐 요즘 가상세계, 요즘 메타버스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런 세계에서의 활동이라던가 거기에서의 경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가상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가상인간이 등장해도 마치 게임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그것이 좀 실제로도 연결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실제 경험을 해도 그게 좀 실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호응이 좋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런 가상 인간들이 많습니까? 가상 스타들? 저도 이게 지금 요번에 이거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해외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해외에 뭐 되게 유명한 버추어 인플루언서로 뭐 릴 미켈라라는 친구가 있는데 인스타 팔로워만 300만 이상이래요. 뭐 전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디지털 패션 모델로 뭐 슈드라는 친구도 있고 가상 뮤지션으로 버뮤다라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상 인간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형체는 가상 인간이고 그 뒤에 뭐 인스타그램에 글을 쓴다거나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는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될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향후에 딥러닝이나 뭐 AI 이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우리가 요즘 AI한테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말로. 그렇죠. 그러면 답변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점점점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 가상인간이 예전에 사이버와서 아담 할 때도 궁극적 목표가 뭐였냐면 아바타였거든요. 결국.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바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현재는 연예인이나 뭐 이런 특정 인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이 되지만 향후에는 아마 개개인들이 다 자기의 아바타를 이런 방식으로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메타버스 활용이 향후에 이제 계속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 개성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가령 무슨 뭐 엄청나죠. 엄청나죠. 왜냐하면 지금 메타버스는 이미 산업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안에서 그냥 가상의 놀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자기의 몰입감을 갖는 자기 아바타를 가지면 그만큼 그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돈을 쉽게 쓸 수 있겠죠. 실감을 제대로 느끼면서. 그래서 뭐 게임 업계라던가 뭐 연예 비즈니스나 광고 비즈니스 이런 쪽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어떤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사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방송사가 제일 타겟이라고 봐야 되겠죠. 언론. 왜냐면 방송은 영상으로 보여지잖아요. 대부분. 예. 영상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 들어가는 그 개념으로서 가상인간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바타를 만든다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그 가끔씩 분신으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예. 사실은 본인이 조종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바타 개념은. 그러니까 내 개념을 그렇군요. 집어넣어서 내가 어떤 개념을 넣어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뭐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발전시켜야죠.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써야죠. 예. 저 대신에 최강시사 진행하고 저는 뭐 어디 휴가 가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9월 7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아바타 아니었습니다. 예,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